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사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온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두려움과 낯설음이 어떻게 감동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의 대단함과 선의를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낯선 땅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언제나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처음 제가 묵었던 곳은 서울의 한 작은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첫 한국인 김씨 아주머니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숙소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아주머니는 웃으며 따뜻하게 다가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영어는 서투르셨지만 그 진심 어린 마음은 언어를 초월하여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머물 곳을 찾을 때까지 저를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은 종종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선의와 헌신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일할 회사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며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초코파이와 다양한 한국 간식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환영과 따뜻한 미소는 제가 불안했던 마음을 녹이며 새로운 환경에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열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압구정의 한 회사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팀원들은 무한한 헌신과 열정으로 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야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 팀원 중 한 분이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에게 있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가족과도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팀워크와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끈끈한 협력과 서로를 향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고 한국을 더욱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후 짧은 시간 안에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기적 같은 역사는 한국인들의 열정과 강인한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매 순간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어느 날 퇴근길에 만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밤 길가에 홀로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작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그들에게 음식을 건네며 따뜻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선의와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자주 그 자원봉사자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친절도 큰 울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현재의 번영을 이뤄낸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업화와 IT 혁명은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끝없는 도전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서울의 아름다운 남산타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불빛들이 한데 어우러져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저에게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한국 전쟁 이후 복구와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산타워 내 카페에서 잠시 쉬며 옆 테이블에 젊은 한국인 커플이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경제 발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이 고향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역시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다양한 장소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주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고즈넉한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옥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교하게 짜인 나무 기둥과 깔끔한 마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대청 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한옥의 정취를 만끽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을 걷다 보니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한복을 입고 전통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자태는 그 자체로 예술이었고 한국인들의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경험한 전통 문화 외에도 저는 한국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건립된 전주향교는 한국의 유교, 문화와 교육의 중요서가 잘 드러나는 유적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조선시대의 학문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 향교를 방문한 후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학문을 전파하고자 했던 사대부들의 정신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과 학문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지혜와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리 배출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공원에서 진행된 환경보호 행사에 참석하면서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열정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쓰레기를 줍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과 책임감을 통해 더욱더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일상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올수록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발전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은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세워진 현대의 성취는 모두 국민들의 단결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었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떠나는 날, 저는 다시 한번 김씨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와 그곳에 사는 훌륭한 사람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